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뵙고 또 뵙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시고 저희가 브랜딩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경험을 디자인하고 있는 시선 커뮤니케이션의 최윤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자기소개를. 네. 저는 사람, 환경, 지구 모두의 젊음을 추구하는 브랜드 영미의 영미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브랜딩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되게 망설이고 계셔가지고 최근에 가장 기억 남는 브랜딩 하셨던 작업물 하나 얘기해 주시면은 거기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저는 올해 3월에 룰루레몬이라고 하는 글로벌 브랜드가 부산의 강남 이남, 경기 이남으로 처음으로 지역에 이제 매장을 내기 위해서 의뢰가 들어왔고 그래서 그 작업을 좀 도와드렸었어요. 와. 그래서 예. 룰루레몬 엄청나게 화제죠. 뜨고 있는. 네, 그러니까 룰루레몬 부산 센텀시티점. 네. 실제로 룰루레몬이 최근에 조사 발표에 따르면은 브랜드 어페럴, 그러니까 모든 의류 브랜드 중에 좀 4위. 사실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아성을 지금 네, 위협하고 위협하고 있고, 있다고. 뭐 네. 푸마 정도는 다 가볍게였고. 저분들 네. 너무 잘 나온 거네요. 지금. 아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에 런칭하러 처음에 내려오시는 지역에 맞춰서 내려오시는 팀이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냥 무작정 본인들의 방식을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로컬에 맞춘 콘텐츠로 좀 다가가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좀 도와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트렌드가 로컬하고 커뮤니티인데 네, 네, 저는 네. 룰루레몬의 성공이 네, 그두 로컬하고 가지죠. 커뮤니티 두 개. 네, 사실 맞습니다. 모든 브랜드들이 그냥 단순하게 옷만 팔고 있을 때 룰루레몬은 이제 지역 브랜치들마다 네네. 요가 클래스를 열어서 네. 사람들을 커뮤니티화하고 네. 나는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화 하는 건데 네. 고객들이 서로 결속할 수 있고 네네. 그런데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하면서 또 인상 깊었던 거는 룰루레몬이랑 협업하시면서 로컬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로컬 안에 있는 팀들을 다 꾸리긴 어렵거든요. 네. 일부는 뭐 어디에서 내려와야 되고 예를 들면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내려와야 될 수도 있는데 그 저희가 이번에 구상을 했던 것은 오프라인 이벤트를 못하는 상황이었었기 네. 때문에 글로벌리 오프라인 이벤트는 못하는 상황이었고 서로 만나게 하는 건 힘들었어서 만나는 건 매장에서 오픈할 때 만나야 되고 그럼 그 전에 커뮤니티도 규합을 해야 되고 그 커뮤니티를 규합하면서 어떤 가치도 전달해야 되는데 그럼 그 스토리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산과 바다와 그다음에 체육대학이 많은 부산으로 체육대학이 많은데 선수들로 다 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굉장히 체육인 인프라가 많은 편이에요. 그걸 이제 인사이트를 발굴해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커뮤니티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네. 보통 그렇게 인사이트 네. 발굴하실 때 네. 어떤 식으로 뭐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세요? 이런 식 방금도 나 되게 좋았던 게 이야기를 이끌어내는데 저도 사실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부산에 체육 네. 인들도 많고 체육 네. 대학도 많다는데 네. 그럼 본인만의 그런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방법들이 있으세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은 영도에 있는 체육 고등학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 맞아 체대가 많았지라고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부분 뭐 무용학과까지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창업을 하거나 무언가를 하려면 바깥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체육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짐이 되게 많고 그리고 환경 자체가 좋으니까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 그러니까 일상 속에 많은 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무슨 연유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역으로 찾아봤더니 지역 하나에 비해서 한 지역에 있기에는 체대가 굉장히 많은 편이었었어요. 네. 그럼 그런 통계들을 보시면서 네. 인사이트를 도출하시나요? 네, 네. 혹시 그리고 가시는 통계 사이트 혹시 여쭤봐도 돼요? 아니요, 그 없어요. 저 부산시청. 시청. 그래서 예, 그렇게 인구학적으로 데모그래픽으로 보면 그리고 그 뭔가 이들이 주요하게 가야 되는 룰루레몬의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권을 갔었어야 됐고, 네, 뭐 그건 지도라고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는 로컬에서 산과 바다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곳들을 다 내세운 지도들을 만들었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특히 더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떻거나 지도라는 건 정보의 집대성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청 쪽을 더
인구학적으로 보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인구도 봐야 되고 경제 수준도 봐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있어야 되니까요. 메시지가 휘발되지 않으려면 네. 저 되게 사실 저는 데이터 중심으로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지난주에 저한테 데이터 중심으로 아니 움직이시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할 때 저는 이제 가상의 페르소나 고객을 만든 다음에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좀 저도 이제 브랜딩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뭐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작업을 할 때도 그 지도를 만들더라도 어떤 지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수영구 지도를 만들 때도 2019년에 만들 때도 분명히 그 2호선 라인에 소극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부산에 어떻게 보면 토대가 되는 좋은 극장들이었는데 그들이 약간 영업이 힘드신 거예요. 그러려면 잘하는 것과 같이 엮어서 그 테마 안에 같이 넣어주면 노출이 함께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와인 아이템이 뜨고 있었고 그렇게 같이 와인을 즐기시는 분들은 성향이 또 맞아요. 예, 여가가 여가를 이렇게 약간 말랑말랑하게 맞아, 음악화도 맞아. 같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자연스럽게 믹스업 해봤죠.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약간 그 시장 안에서 뭔가 뜨고 있다라는 걸 빨리 캐치하는데 개연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뒤에서 자료 조사를 해보면 숫자가 꽤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 붙이기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 하셨던 작업 중에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빵천동길을 네. 기획을 하셔서 난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로컬이 되게 뜨고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제 점점 더 브랜딩화 돼가는 세상이 되고 있는데 옛날에는 빵 많은 동네라는 그 표현을 단순하게 이제 빵천동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거잖아요. 네. 아, 그거는 저는 블로거도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 누가 만들어 놓으셨던 표현이었어요. 그냥 한두 번 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17년에 제가 지도 만들기 직전에 2016년 말에 어느 블로그에서 그걸 봤어요. 그러고 나서 아 근데 이게 조금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구청이 하지 못하는 네이밍을 지도에 넣어버린 게 저의 시도라면 시도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딘가에 드러나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에 드러나야 되니까 그 제작물에 그걸 아예 그냥 넣어버렸던 게 과감했던 시도랄까요? 구청이 오케이 해주셔서 사람들은 그냥 네. 브랜드를 소비하는 게 네. 되게 재밌는 게 아시다시피 최근에 저도 이제 컨설팅한 업체 중에 네. 골드 키위를 팔아야 되는데 네. 골드 키위를 보면은 사실 7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 제스프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맛있는 골드 키위라는 단어를 그냥 바꿔버렸어요. 제스프리라는 그 브랜드가. 그래서 빵천동 길이라는 것도 사실 브랜드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재밌는 게 네. 맛있는 빵이 많은 길이라는 걸 굳이 길게 얘기하지 않고 않아도 맞아요. 빵천동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도 그거였는데 제가 컨설팅한 업체도 사람들한테 이분이 이제 원단이 너무 좋은데 브랜딩 관점에서 일일이 설명을 할 수 없으니 그래서 네.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게 나이키를 봤더니 드라이핏이 있고 네네네. 우리 제품 또, 이름을 그렇게 예, 만들죠. 유니클로 같은 경우도 히트텍이라고 네. 굳이 따뜻한 옷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네. 히트텍을 만들고 그걸 뭐가 먼저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에어리즘은 여름에 팔고 히트텍은 겨울에 팔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안드린 게 원단에 관해서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사람들이 이제 갈수록 브랜드를 소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런 시대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밍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실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리단길 되게 많은데 네. 약간 거기에서 차별화도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또 이미 만들어 놓은 제작물들이 있으니까 관에서는 그걸 놓치지는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간판도 완전 다 바꿔버리잖아요. 뭐 GS가 편의점들도 그냥 한 1, 2개월 만에 쫙 다 바꿔버리듯이 그런 과감성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노출되는 게 많아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드러나고 시각적으로 저게 내 눈에 인식되면 어느 순간에 그 이미지로 확 바뀌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점포동 쪽도 전리단길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그냥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뭐 예를 들면 젊다 할 때 점포동이라고 하던 그러니까 발음으로 구현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힙하니까 힙포동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좀 그 동네의 캐릭터가 좀 들어간 표현들로 바꿔서 보여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동네들을 볼 때마다. 저도 요새 로컬하고 이제 브랜딩 스몰 브랜드를 뜨면서 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에도 정말 좋은 컨텐츠들 많은데 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네. 그래서 할 로컬 쪽 브랜드 한번 같이 저 일해보면 로컬 아닌가요? 저 아니, 부산에 부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징이나 사실 경리단길 나는 이제 망리단길 이거 너무 했으니까 빵천동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직군으로 해서 한 거라서 네, 그러니까 네. 경리단길 대부분의 얘기들이 힙한 카페로 얘기를 했었는데 난 빵천동이 되게 좋았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최초는 아니겠지만 네, 네. 우리가 뭐 사실 알다시피 신당동에 떡볶이 거리가 네, 있는 네, 네. 것처럼 그런 식으로 로컬에서 브랜딩화 했던 게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사실 네. 우리 밀락동에 가면은 그 어시장들도 네, 단순하게 있죠. 이제 사실 수산시장 이런 건 너무 올드한 표현이니 뭔가 예쁘게 브랜딩을 해서 사람들한테 그쵸. 지역에 있는 한 번 전에 관광사인가 어디 가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많이 제주도에 뺏기고 있다고 부산이. 부산도 여전히 아름답고 멋진데 네네. 이런 식들의 브랜딩 같은 거 전 제주도에서 그 브랜드 들었거든요. 그 해녀들의 저녁인가? 식탁. 식탁인가? 식탁이요? 식탁인가 그럴 거예요. 해녀의 식탁이라고 해서 해녀들이 나오셔가지고 네, 직접. 직접 본인들의 얘기를 공연으로 보여주시고 그 음식의 이야기도 전달해 주시는 어떤 복합적인 형태의 네. 그러니까 나는 그거 보면서 식당이죠. 이러니까 부산이 제주도에 뺏기는구나. 그 이게 부산도 좋은 곳 많은데 그죠? 이게 사실 얘기를 해보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인력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느냐일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봤었을 때 부산의 이 마케팅 브랜딩 쪽이 한 10년 정도는 3차 산업 영역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한 2000년 초반부터 10년 정도까지는 그걸 일으켜줄 산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거쳐온 사람들이 다 서울로 가버리고 거기서 그대로 있어버리거나 혹은 해외로 가버리거나 부산에 거주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회사도 부산에 지사가 있었지만 없애버렸거든요. KTX가 연결이 되면서 서울 노하우가 부산으로 와두되는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 굳이 역에서 시간 오래 들려서 키우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냥 서울 노하우가 기차 타고 내려와 버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크지 않아 버린 거죠. 근데 지금 당장 4차 산업 해야 되고 서비스를 기반으로 체험이라는 게 몸에 체득돼 있어야 그 뭔가 경험한 게 있어야 결핍이 있고 그래서 불편한 거 아니까 서비스로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약간 연결고리가 산업적으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길게 해봅니다. 사실은 저 이제 사실 우리가 브랜딩 얘기를 해야 돼서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약간 딴 길로 샜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둘 다 이제 부산을 사랑하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것도 브랜딩 얘기거든요. 부산의 그 브랜딩에 관한 얘기들을 우리가 한 거라서 네. 주제에 벗어나진 않았다. 그러나 네. 이제 보시는 분들은 부산 브랜딩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니 그렇죠. 브랜딩에 관해서 우리가 네, 다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네. 요새 브랜딩에 관해서 일단 1인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고 하니까 맞습니다. 브랜딩에 관한 혹시 고민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잘 해결해 주세요. 뭐라고 식은땀 나고 있어요. 저는 고민 브랜딩이라는 게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얘기가 많이 이렇게 감동을 받으니까 우리 브랜드, 우리 회사를 좋아할 팬이 뭐 10명만 있어도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만들어내라. 그게 네. 브랜드다. 요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뭐 그냥 몇몇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반응이 좋은 것 같지만 네. 그거는 저 너무 제 주관적이고 이제 네.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뢰도 쌓아야 되고 약속도 이행해야 되고 또 하나가 또 뭐가 있었죠? 제가 갑자기 네, 그냥 세계 브랜드 스토리에서는 이제 네. 전문성, 전문성, 정감성, 공감성. 그러니까 이게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제언을 드리자면은 네. 말씀드리자면은 마스크팩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근데 맞아요. 너무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네. 우리 마스크팩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브랜드 그쵸. 스토리 관점에서 뭔가 사람들이 믿을 만한 근거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죠. 네. 네. 저희 같은 사실 그냥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저희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저희 강사 좋아요. 사실 브랜딩 관점에서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강사들을 데리고 제가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써서 해외 학술지에 실었죠. 그럼 고객들이 왔을 때 강사 좋아요 딴 학원 다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맞아요. 논문을 실었어요. 해외 학술지에.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하는데 믿을만한 근거를 줬거든요. 그쵸. 그쵸. 믿음의 근거를 그래서 마스크팩 하시면서 네. 좋아요라는 말보다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전문적인 근거. 측면에서 믿을 만한 근거들을 뭐 근거들. 논문을 쓰시건 아니면은 네. 실제 비포 애프터가 제일 잘 먹히고 네. 그런 식들의 사람들의 리뷰라든지 그런 식들의 전문성을 끌어내고 네. 그다음에 정감성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디자인 아니면은 네. 디자인 외적으로 회사 갖고 있는 문화들 네. 그리고 김영미라는 그 맞죠? 네, 맞습니다. 김영미라는 네. 그 퍼스널 브랜딩 관점에서 네. 사람한테 호감을 낼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랑
아까 환경에 관한 얘기도 하셨는데 네. 약간 파타고니아나 프라이탁 같은 브랜드 보시면서 네. 정말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제가 최근에 본 브랜드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샴푸회사 대표님이랑 지금 브랜딩 작업하고 있는데 네. 환경 얘기를 했는데 와 네. 기가 막힌 브랜드가 있어요. 뭐냐면은 환경에 관해서 우리가 환경을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브랜딩이나 뭐 이런 차별화 포인트가 당연하다고 하는 거에서 왜라고 의문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네. 샴푸라 그러면 당연히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요? 그 통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쵸. 근데 이분은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샴푸. 그러니까 샴푸인데 말을 만들어서 네, 샴푸. 그다음에 그 싸는 것까지도 네. 맞아요. 재활용되는 재활용. 걸로 네. 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마스크팩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또 쓰레기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 포장을 네, 위해서. 그래서 맞습니다. 이걸 네.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사실은 제가 준비할 때 그 생분해성 포장재 그거를 진행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사실은 이게 한국에서는 아직 실정이 안 맞는 거 생분해가 되려면은 그 일정한 그런 그 6개월 동안 57 뭐 화씨에 일정한 그런 한 몇 도였죠? 한 예를 들면은 뭐 50도, 70도 이런 그 열에 계속 노출이 돼야 된대요. 근데 그게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호주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소비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사실 이건 우리 기업에서 저는 이걸 제가 더 부담을 하더라도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무용지물이잖아요. 결국 저도 부담, 소비자도 부담. 그래서 저는 이제 사이즈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최소 크기. 그래서 그 공장에서 되게 만드실 때 입수할 때 힘들었다고 저한테 힘들었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장재 자체 이제 사이즈를 줄이고 콤팩트하게 하면서 그러면 기왕 만들 거면 만든 사람이 잘 만들자. 요 질 자체도 좋지만 제가 환경을 생각하니까 일단 재활용이 잘 되게 만들고 사이즈를 줄이자. 저는 그렇게 했죠.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마스크팩을 네. 이렇게 액이랑 같이 뿌려가지고 어차피 그게 에센스 액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 맞습니다. 친구들을 뿌려서 또 붙이게끔은 안 돼요. 그런 그러니까, 시도들도 해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네, 뭐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 쓰레기 마스크팩으로 나오는 마스크에 나오는 쓰레기도 좀 줄이고 아예 네. 포장지를 다회용 한 100장 정도를 같이 넣어서 시트지를 이렇게 한다든지 그쵸, 뭐 그쵸, 그쵸. 예, 그렇게 해서는 예, 안 되나? 네. 그러니까 모르겠네. 연구를 리서치를 엄청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네. 생각은 하긴 좋지만- 위생법 이런 것도 그쵸, 있을 거고 맞아요. 제조법도 위생법, 있을 거예요. 화장품법, 맞아요. 뭐 표기법, 뭐 너무 이렇게 또 법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런 거를 고민하는 모습 자체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니까. 저는 그것도 고민 브랜딩이죠. 엄청 네, 많이 해요. 그게 진짜. 네, 저는 네. 이번에 이제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도 사실 너무 예쁘게 선물 받고 싶은 게 이제 이렇게 소비자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저는 쓰레기를 줄이고 싶은 사람 중에 제가 쓰레기 관리를 잘 못 버려요. 물건을. 그래서 자꾸 물건이 쌓이는 게 싫어서 만들 때 잘 만들자, 쓰레기를 줄이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민낯을 드러내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단상자에 6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상자를 빼고 6개를 종이 완충제 있잖아요. 요즘에 재활용되는 거. 네네네네. 네, 거기에다가 이쁘게 포장을 하고 작은 그냥 크리스마스 하나만 카드 하나만 이렇게 하고 저희 명함은 그래도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네. 정보는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 생각해서 제가 집에서 소포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다시 우리 브랜드 얘기로 돌아와서 네. 혹시 좋아하는 브랜드 있어요? 저요? 예. 네 있죠. 브랜드 러버 치읓으로 된 단어는 안 쓸게요. 네. 이건 안 쓸게요. 브랜드 러버라 가지고 네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는 게 뭐가 있죠? 그쵸. 우리나라 브랜드로는 뭐 예를 들면 화요 같은 거 되게 혹시 매거진 비를 보셨습니까? 예.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해내시는 것도 되게 좋고 근데 잡지를 보고 나서도 좋아진 것도 있고 예전부터도 좋아하던 술이었어요. 그렇게 약간 생각지 못했던 그릇 회사에서 광주요라는 광주에서 화요를 만들어낸 것도 되게 좋은 발상이에요. 그 당시에 좋은 발상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네. 좀 더 깊게 이런 얘기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네. 화요를 좋아하게 되는 그 브랜드가 좋은 이유들을 얘기해 주시면은 네. 보시는 분들이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또 더 있어서. 네. 또 무슨 얘기만 하게 될까 그러면 약간 또 산으로 가버릴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뭐 저도 친환경이나 이런 도시 브랜드 사실 좋아요. 포틀랜드. 미국의 그 네, 포틀랜드. 미국의 포틀랜드. 나이키 있는 네, 거. 네, 나이키 본사가 에이스 호텔도 거기. 에이스 호텔은 아마 시애틀에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네. 또 주제 넘게 아는 아닙니다, 척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 약간 저도 모르는데 헷갈리는데. 그다음 화요 얘기 하나만 더 붙이고 싶으면 네, 네.
그냥 화요가 나는 그 전문성, 정감성, 공감성에서 그 공감성 파트의 얘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화요 그 회장님께서 한국에도 네네. 좀 뭔가 고급스러운 술 하나는 그렇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되게 트렌디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실제로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것의 전문성을 얻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상도 많이 타오셨고 그것을 또 그게 진짜 어필하셨고 그 다음에 시간 지나고 나서 또 유통도 함께 잘 해주셨었고 네. 그나 그 상징적인 그런 럭셔리 라인 있잖아요. 네네. 그 뭐 검은색에 용 그려진 거. 네네네. 그래서 저도 화요를 팔고 있는데 우리 가게에서 아, 화요 좋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네네. 하나. 맛있고. 네. 먹어봐야 되겠어요. 네. 맞아봐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진로나 다른 데들도 또 고급 라인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고급 주류 시장, 그러니까 증류주 시장을 열어주셨는데 심지어 그걸 아무도 안 한 방식으로 생각도 못했던 브랜드에서, 그러니까 광주요란 브랜드에서 해내셨다는 게 되게 즐거웠었어요. 개연성이 다 있고. 네, 전통주 시장 엄청 지금 커지고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스몰 브랜드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약간 소주 시장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걸 보고 그렇죠. 있는 게 너무 재밌어요. 다양함의 상징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었을 때 저는 이제 그게 총체적으로 보여진 도시가 포틀랜드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두 번을 가봤어요. 제 돈을 들이고 뭐 그렇게 했었었고 그럼 축제도 자기 좋아하고. 돈 들여서 가지 않나요? 보통 안 출장 회사에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회사에서. 많더라고요. 저는 제 주변은 대부분 출장으로 가는 저는 케이스였어요. 직장 생활을 거의 안 해봐가지고 네. 출장 가는 게 제 꿈 출장 중에 가는 하나예요. 사람 되게 네. 부러워하면서 혼자 소세지 먹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열정 그죠. 그럼 화요하고 포틀랜드. 또 뭐 다른 브랜드들도 뭐 룰루레몬 너무 좋아하게 됐고요. 네. 원래 돈을 좋아했지만 줘서 좋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컬을 오롯이 너무 담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로컬을 담았는데 그걸 다 환영해 주셨어요. 그렇게 네. 가야 된다고 지지해 주는 팀을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 주셨고 부산이 가진 것을 그대로 얘기했더니 다 받아들여 줬었고 그리고 뭐 스노우픽 좋아합니다. 캠핑을 잘 못 가지만 그 뭔가 그런 소재가 집안에 있음으로써 내가 아웃도어에 언제든 나갈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주는 해방감을 그냥 주는 브랜드로 좋아해요. 너무 신기하다. 캠핑을 하지 않는데 구매를 네. 이끌어낸 진짜 엄청난 브랜드. 드리퍼를 그걸 쓰고 있으면 뭔가 캠핑에 온 것 같아. 잠깐 베란다에 나가서 해볼까? 뭐 이런 식의까지도 오버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브랜드죠. 워낙에 감정이 이렇게 같이 입이 되는 거 네. 그죠. 그쵸. 그리고 만들어내는 완성품이 너무 멋지기도 하고 그런 이런 것 같아요. 브랜드 또, 한번 얘기 만들어보고. 들으니까 저희 집 발코니에도 아주 많다. 헬리녹스 좋아하고요. 많은. 헬리녹스. 네, 콜라보의 상징이고 그냥 그 우리나라 탈 한국 했던 게 그 전략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국적을 모르게끔 브랜딩을 했던 거. 락앤락이랑 같이 그런 전법들도 되게 좋았어가지고 이런 존경합니다. 브랜드랑 일해보고 싶다 혹은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보고 싶다. 많은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요즘 같은 저 경우에는 요즘은 사실 그 약간 루틴 혹은 이 조그마한 그러니까 자영업하면서 사실 무너지는 경우들 되게 많은데 스스로도 스스로를 세우고 싶고 그런 것이 좀 기대가고 싶고 사람들을 모아서 같은 마음임을 확인하고 행동했으면 좋아서 그런 루틴을 만들어내는 브랜드들 좋아한대요. 나이스 투 밋미 사랑합니다. 좀 나이스- 더 브랜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나이스 투 밋미라고 나이스 투 미추가 아니라 나이스 투 밋미 나를 만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그것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곳이고 거기에서 또 서로 연결되었다는 느낌 외롭지 않아 우리 잘 살고 있어라고 위로와 위안을 건네주는 그리고 응원과 지지를 건네주는 그런 뭐 뉴스레터부터 시작해서 그 기록하는 굿즈까지 만들어내고 프로그램까지 하고 요 일련의 활동을 해내는 팀인데 이것도 브랜드거든요. 네. 그리고 밋미홈이라고도 있어서 거기에서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공간까지 운영하시고 그 정서가 글로만이 아니라 실제 온도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걸 풀어내신 팀이어서 저는 요즘은 되게 좋아하고 동경하는 네. 상처 많은 현대 사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이게 미라는 이 단어가 네. 2022년도에 사람들의 그러니까 명상이라든지 키워드 수들 이렇게 데이터 업체들이 이제 분석해서 발표하는 거 보면은 네. 사실 되게 재밌는 게 예쁘다라는 표현을 더 이상 잘 안 쓴대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그쵸. 그러니까 예쁘다는 게 약간 여성적인 의미도 담고 있고 한데 멋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네.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라는 거에 관한 키워드 관심들이 되게 많아지고 네. 결국 2022년도에 뭔가를 하면은
나다움이라는 이런 것들. 그쵸. 그러니까 나다움 혹은 내가 엔잡하고 있잖아요. 나 혼자. 예. 예를 들면 내 머리는 무엇을 하고 있고 내 손은 디자인을 하고 있고 여긴 달리고 있고. 네.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세 개의 자아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잡으로도 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내 역량을 파악하고 뭐 각각 어떤 걸 전달해 줄 수 있을까? 내 팔은 무엇을 전달하고 내 머리는 무엇을 전달하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가 하는 것 같고 그것이 또 어떤 결과물로 나와서 예를 들면 SNS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누가 찾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진을 조금 잘 찍는데 개인적인 고민을 통해서 고민을 잘 정리하고 옆 사람한테 나눠봤더니 아 그럼 넌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내가 이렇게 모델이 되어줘 볼게. 날 찍어볼래? 작업이 같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세상이 도래한 거죠. 그러니까 나노사회 되지 제가 제일 않을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네. 혹시 좋아하는 브랜드. 그러니까 본인 브랜드를 좋아하시겠지만 그거 저 빼고, 빼고. 본인이 아 가장 맞아 제 브랜드도 있네요. 잊어주세요. 뭐 중이 못 감는 경우라서 제 머리를 저는 사실 근데 그거 부끄럽게 얘기 안 하셔도 되는 게 저는 항상 이걸 항상 갖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도 이제 브랜딩 컨설팅을 하고 강의를 다니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얘기할 때 저는 이 표현을 항상 써요. 히딩크는 박지성보다 공을 잘 잡지 않는다. 너는 박지성이 되고 나는 히딩크가 될 테니 나는 말로 코칭을 해줄게. 네. 그런 얘기를 하시면은 네.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 항상 그 얘기해요. 아우. 니 거나 잘해 이러면은 히딩크는 박지성보다 공을 잘 차지 않았다. 잘할 거예요. 앞으로 이 자리를 겪고 잘할 거예요. 아무튼 그 좋아하는 브랜드. 네. 저는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얘기를 물으시니까 네. 저는 사실 닥터노아를 좀 좋아하거든요. 네, 친환경 칫솔과 아시죠? 네, 대나무 칫솔. 네, 대나무 칫솔하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열정적으로 사람들과 환경을 위해서 사람 구강 관리와 환경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깊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소비자로서 네, 그 그럼 브랜드를 좋아합니다. 이 브랜드를 좋아하게 만든 게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열정에 약간 반하셨다고 표현해야 돼요? 열정과 사회를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뭐 사람과 사회, 환경 뭐 다 통괄적으로 생각하는 거. 예.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마진을 많이 가지고 가시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만들어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분명히 직원분들도 많이 고용하셔야 될 거고 웹 개발 계속 하셔야 될 거고, 근데 사회적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또 혹시 좋아하는 브랜드? 또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 집을 떠올려서 네. 신발장을 떠올려보시고 옷장을 떠올려보시고 거실을 떠올려보면은 좋아하는 브랜드가 무조건 있어요. 그래, 네. 명품 브랜드를 빼면 명품 브랜드 좀 뺄까요? 아니 명품 얘기하셔도 돼요. 왜냐면 그게 또 명품들 사이에서도 사는데 누군가는 네. 돈을 벌어서 에르메스 백을 사고 누군가는 샤넬 사고 왜냐면 브랜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떤 브랜드 명품 중에 가장 좋아하세요? 명품 중에서는 사실 뭐 샤넬은 너무 로망이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넘사벽이고 예. 발렌시아가가 좀 독특하고 개성 있고 조금 더 가격 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나 디자인도 근데 사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이제 브랜딩과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네. 저도 이제 많이 추천드리는 게 대표님들 이런 방법 많이 드려요. 좋아하는 브랜드를 생각해보고 이 브랜드가 나를 어떻게 설득했는지를 네. 고민하시면은 네. 브랜딩 작업하시는 데 도움 될 거예요. 그래서 그쵸. 한번 지금 얘기해보면 발렌시아가 그럼 생각하셨을 때 네. 샤넬은 넘사벽이라 아예 못 사겠다. 네, 맞아요. 발렌시아는 그래도 가격이 네. 조금 그것보다 약간 경제적이고 네, 조금 더 경제적이고 조금 막은 아니지만 네. 이게 조금 부담 없이 이렇게 어디에든 잘 어울리게 매치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저희 또 옷과 패션을 또 해하는 사람까지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저도 사실 명품 브랜드 좋아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요. 네. 그러니까 호주에 가면 세일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막 60%, 70% 세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를 박싱데이 이용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브랜드로 돌아오셔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아니요, 브랜드 얘기하고 얘기 있어요. 은행 많았네요. 네. 또 저 같은 사람은 기다렸다가 네. 그 세일할 때 사니까 왜 팬심으로 이거는 계속 눈여겨 보거든요. 예. 그거 아세요? 그 샤넬인가 루이비통인가 어딘가가 일부러 짝퉁을 안 잡는데요. 결국 써본 사람들이 결국 알죠. 돈 벌었을 때 사기 때문에 맞아, 그 심리 때문에 일부러 단속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할 필요가 없어요. 되게 좋은 브랜드들, 그러니까 정말 큰 이름의 브랜드들도 있는데 일상 속에 혹시 작은 브랜드들 혹은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나만 아는 브랜드 이런 데 있으세요? 나만 좋아하고 이런 데들? 저만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뭐요? 저는 사실 그 마이 페이보릿 쿠키라고 아. 강알리에 있는 그 스몰 네, 브랜드인데 네, 네, 네. 그러니까 쿠키 내가 알기로는 그냥 네.
개인이 하는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 되게 좋아하고 사실 그냥 난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 사실 그 대표님 전혀 모르는데 네. 강의 시간에 쓰는데 뭐 사실 고소할 수도 있겠는데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저는 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이 브랜드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제 서면에서 확장하셨거든요. 네네네. 그 브랜드의 고민은 캘리 직접 하셔가지고 네. 의뢰하셔가지고 했고 그 브랜드 좋고 저는 이제 부산에 있는 파인다이닝 브랜드 중에 외식업도 브랜드니까 네네. 저는 이렇게 머스추라는 브랜드가 네. 되게 좋아요. 어제도 전화했더니 당일 예약 안 된다 그래서 차이고 그래서 그 브랜드가 하는 얘기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부산의 식재료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그 간판부터 해서 바로 사실 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파인다이닝이라서 한 8, 9만 원이긴 한데 네. 약간 뭐 저렴한 가격은 아닌데 나는 네. 그 부산이란 스토리를 담은 파인다이닝이 사실 부산에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가 너무 좋아요. 부산의 식재료를 쓰고 부산에 네. 있는 파인다이닝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네. 저만 알고 사명감 싶어요. 같은 것들이 예. 있네요. 그런 브랜드 좋아요. 그러니까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요. 요즘 활동하시는 분들에서 소셜씬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브랜드를 만들어갈 때 어떻게 왜냐하면 메시지 자체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작은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확산성을 어떻게 고민할지 이런 것이 저도 이입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로컬 하다 보면 이안만 보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확산을 하게 할까? 그래서 부산의 특수성을 찾아서 어떻게 보편적으로 표현하지? 어떻게 대중적으로 알려내지? 아니면 서울과 비교하지 말고 어떻게 글로벌 수준으로 알려내지? 막 이런 식의 생각들을 깨야만 이게 더 로컬 안에 있는 뭐 아니면 혹은 작은 틀 안에 있는 분들이 좀 그걸 깨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에 대한 고민 같이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작은 브랜드들, 브랜드. 아주 아, 작은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혹은 이렇게 골목에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식업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저희 방송을 들으실 분들은 또 MPO에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타겟팅이 정해져 있고 확산을 해야 되는데 메시지는 잡는 게 참 어려운 구구절절한 분들께 어떻게 간소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뭐 이런 게 좀 고민입니다.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그럼 본인만 아끼는 작은 브랜드. 남들은 이건 몰랐으면 전 좋겠다. 동물 쪽이요. 동물 쪽으로 몰랐으면이라기보다는 더 알려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동물만 사랑해야 돼. 막 이런 식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극단으로 가 있지만. 귀 기울여 들어보면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잡지를 만들어낸 팀들이 있어요. 물결이라는 잡지를. 그런 데들은 어떻게든 좀 더 좀 대중적으로 다가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그냥 혼자 해봅니다. 근데 네. 돈도 또 받으셔야 되죠. 뭐 그거는 같이 어. 공존이 되면 또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저는 이런 스몰 브랜드 얘기하면서 제가 최근에 강의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부터 되게 흥미로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던 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이보리 비누가 시장 점유율 60% 하다가 지금은 3% 미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비누라고 하면 다 그걸 썼죠. 그러니까 네. 매스 브랜드가 통하던 시기가 20-30년에 분명히 통했는데 그 미치게 만든 브랜드라는 책에서 얘기한 게 지인한테 물어봤대요. 수제 비누를 쓰고 있길래 심지어 비싼 수제 비누를. 그래서 아니 왜 아이보리 그러다가 만들었어요, 비누를 저는. 안 쓰고 이걸 쓰냐 네. 그랬더니 네. 자기는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의 이야기가 좋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구나. 트렌드를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은 대기업들이 독점하는 매스 브랜드 시장이었는데 네. 줄어들고 네. 이제 미국에서도 알다시피 면도기 시장은 질레트가 장악을 하고 있다가 달러 쉐이브 클럽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 질레트가 되게 재밌는 게 보잉 그 항공사랑 질레트를 봤을 때 1년당 특허 건수를 보면은 질레트가 더 많아요. 네. 시장이 너무 괜찮아서 네.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근데 이 야성을 무너뜨린 게 달러 쉐이브라는 스몰 브랜드가 등장을 해서 했고 보통 우리나라가 되게 재밌는 게 미국에서 이렇게 벌어지면 거의 한국에서 벌어지거든요. 사실 동영상 강의 시장이 엄청 떴는데 그 4, 5년 네. 전에 한국에 이미 패스트 캠퍼스에서 뭐 영상 만들고 그다음에 클래스 101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바시, 야나도 네. 성인 정부 시장에 다 뜨러졌는데 이게 4, 5년 전에. 그래서 미국의 트렌드 제가 트렌드 분석할 때부터 미국에서 어떻게 벌어진지를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이제 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맥주 그쵸. 솔직히 수제 뭐, 맥주. 뭐 테라카스를 이기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로컬 브랜드 제주 맥주가 등장을 하면서 네. 상장까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상상 못했거든요. 그리고 샴푸 시장도 아시다시피
LG생명이나 P&G 그렇죠. 대기업들이 근데 이제- 장악을 하고 사실 이런 젊은 분들이 창업한다면 대부분 말렸어요 옆에서 안 된다. 맞아. 근데 미국의 사례를 해서 넘어오면서 되게 재밌게도 쿨날이라는 샴푸가 등장하면서 네. 내가 제 기억에는 작년에 2,200원인가 220원인가 그 물론 쿠팡의 수혜를 보긴 했죠. 근데 LG생명은 우리는 안 들어가 최저가 안 해 그러니까. 하면서 그래서 스몰 브랜드들이 나는 이제 로컬 쪽이나 뭐 브랜드 측면에서 이런 브랜드들이 더 사실 나는 네이버가 이런 브랜드들의 중요성을 알아서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저렇게 돈을 쏟아붓는 이유가 네. 결국은 이 스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SMB는 스몰 앤 미디엄 비즈니스인데 네. 얘네들이 결국 시장을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서 저렇게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돈을 쓰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개들이 그런 브랜드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어쨌거나 그걸 플랫폼 삼아서 자사몰로 가더라도 거기를 어쨌거나 거쳐야 되고 그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받고 굉장히 싶으시겠죠. 편리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스몰 브랜드가 뜨는 거는 이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고 있으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뾰족한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렇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의 애정을 끌어낼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게 열성 사실 활동가 쪽은 조금 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물결 쪽은 동물 활동 쪽이기 때문에 약간 더 둥글한 메시지 혹은 좀 더 다정한 그러니까 약간 극진적이라는 느낌 개인적인 겁니다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알겠지만 그걸 조금 더 좀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서 많이들 동감하게 공감성에서 조금 더 적확하게 그렇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 사실 네. 나이키가 일단 큰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했다시피 큰 브랜드는 리스크를 되게 싫어하는데 네. 거기서 인종이라든지 젠더 같은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그쵸. 결국은 얘네들은 내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트렌드를 너무 잘 읽었거나 아니면 네. 오판일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는 사회적 그런 이슈들에 대한 이슈를 메시지를 사회적 내는 책임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물결 같은 경우도 약간 네. 그런 식들의 누군가가 얘기하지 않던 거를 급진적이라고 표현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급진적이라는 표현은 되게 주관적인데 자기들 말씀에 맞아요. 주관적이지 않은 아닐 수 있어요. 급진적이지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 필요한 거야. 꼭 알아야 되는 거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수도 그쵸. 있고 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식들의 브랜드들이 더 많이 등장을 하지 않을까. 등장해서 약간 그렇게 활동하는 게 당연하다로 차라리 시장이 모든 게 다 형성이 되면 다양성에 대해서 열리는 시장이 형성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다 다르니까 그죠. 그렇죠. 너무 다 모두가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네. 자아가 분열되고 요즘은 MBTI를 예를 들면 전체로 퉁쳐서가 아니라 그 MBTI 16개 중에 16개의 하나하나의 알파벳에도 또 치중해서 내가 4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E와 I도 있지만 INTP다. 뭐 예를 들면 MFP다. 그러면 E의 나, N의 나, F의 나, P의 나 이렇게도 얘기를 해서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니까. 요새 새로운 시도들을 봤는데 네. 브랜딩을 만들 때 브랜딩 자체를 MBTI를 MBTI로. 넣어서 네. 우리 브랜드는 아, 이런 그래?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MBTI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도 사실 그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최근에 밥을 먹다가 친구들이 하라 그래서 요새 유행하다고 하니 네, 마케터로서 했는데 네. 제가 ENTP가 나왔는데 거기 네. 설명을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네. 유행하는 거 절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 MBTI 안 믿었는데 네. 그걸 보고 어이구. 데이터를 이제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발표 같은 거 강의 같은 거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보통 전날이나 당일날 자료를 만들거든요. 네. 근데 MBTI에 나와 있더라고요. 일을 원래 몰아서 한다. 몰아서 한다. 마지막에 몰았다가 한다. 보통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 다들 되게 힘들어서 담당자분들 자기 고백. 자료를 안 줘서. 그런데 난 이런 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브랜드에다가 MBTI를 넣는다는 거. 네네. 궁금하네요. 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확산성, 그러니까 아까 특수성에서 확산성, 대중성을 뽑자고 했던 건데 가장 핫하고 제일 빨리 먹히니까. 사람들이 본인이 너무 많은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일단 하나로 4가지로 알려주는 거니까 16가지로 알려주는 거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브랜드 MBTI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줘도, 주는 것도 너무 좋은 게 그러니까 재밌겠다. 브랜드를 기획하시는 분들이 이 브랜드의 성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는데 이걸 MBTI처럼 만들면은 근데 저는 이렇게 아이디어는 되게 많은데 네. 안 천성이 게을러서 일단 얘기는 막 아이디어는 얘기해요. 왜냐면은 누군가가 하면 좋으니까. 하시면 누군가 네. 여기서 수화가 해주세요. 있어요. 네, 누군가 듣고 그렇게 하시면 아마 브랜딩 그룹 컨설팅 폼 차리시면은 돈 쏠쏠찮게 버시지 않을까. 전 요새 바빠서. 너무 바쁘셔서 근데 저도 바쁘네요. 여러 가지 시도가 진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거 아까 나다움 나로 오는 순간
내가 그냥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잘했는데 어느 순간에 공감을 일으켜서 브랜드가 갑자기 될 수도 있고, 네, 뭐 그럴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뭐 조심스럽게 진짜, 혹시 네,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더 집중받을 거고 더 뜰 거다. 혹시 그냥 저는 정말 여기만 보고 삽니다. 아니 근데 그런 거 이제 저도 안 사실은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도 사실 그렇게 보고 살았는데 네. 코로나를 겪고 나서 아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좀 미래에 가는 예측들이 있어야지 내가 이 트렌드에 맞게끔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고 브랜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요새 좀 많이 고민하는 게 사실 조직을 이끌고 있으니까 리더의 역할이 미래의 트렌드를 보고 미래에 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미래의 방책들을 얘기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브랜드적인 관점도 있는데 우리 조직을 위해서도 하는 건데 저도 네. 그래서 약간 브랜딩에 관해서 고민들이 앞으로 어떤 브랜드가 뜰까 어떤 브랜드 우리가 어떤 얘기 목소리를 내야지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더 집중할까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혹시 브랜드에 관해서 이런 브랜드 아까 근데 나다움 되게 잘 찾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 이게 또 핫한 키워드라서 이게 네, 꼭 네, 브랜드들이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점심시간에 책을 보면서 이 브랜딩 관련해서 봤는데 결국 브랜드가 해야 되는 일도 약간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렌드를 짜쳐서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나다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이걸 좀 브랜딩에 적용을 좀 시켜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다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얘기도 저잖아요. 네. 어쨌거나. 그랬을 때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요즘 하도 한 4, 5년을 부산 많이 들었더니 부산이 재밌고 너무 좋지만 부산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아예 더 많이 확산시키고 싶다. 그랬을 때 내가 무슨 역량을 가지고 있지? 라고 했을 때 해외와 연결할 수 있는 특히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나 혹은 뭔가 해외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걸 조금씩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규모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자료를 찾고 싶을 때 보통 국내 자료들을 되게 예시를 많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해외엔 더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꿈을 꾸는 친구들한테 여기에서도 좀 더 개발하고 가지고 와서 부산에서도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걸 잘하고 있으면 서울에서 내려오고 혹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에 좀 집중하는데 그 연결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근자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최근에 아는 지인이랑 밥을 먹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서울을 간다고 다들 속상해하는데 사실 이케아 보면 스페이스텐이라고 지네들이 같이 공동 연구하는 곳인데 네. 연구에서 뭐라고 밝히냐면 결국은 전 세계 사람들이 70%가 도시 생활할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트렌드라서 사실 부산에서 가면은 다들 뭐 부산 인구 떠난다 얘기하는데 이게 프랑스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물론 이런 걸 가지고 이케아라는 브랜드는 미래를 내다보고 그러니까 도시라는 공간은 한정돼 있고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 그래서 좀 작은 가구지만 좀 더 기능이 많은 거를 뭐 얘네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부산도 그렇고 특히 부산 쪽에나 이게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이 이제 내수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면서 인구 증가가 안 되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북유럽 사례를 보면은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인구 작은데 그렇죠. 이케아 나오고 네, 뭐 클래식들이 노키아가 나오면서. 한때 해서 네. 마냥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걸 기회 삼아서 우리가 좀 약간 북유럽이나 이런 식들의 산업이나 스타트업들을 보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브랜드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나 부산에 있는 브랜드인데 아예 글로벌 뭐 시장을, 이케아나 네. 뭐 그 공략할 수 있는 예. 그런 아예 그런 식들의 브랜드를 그러니까 브랜드를 기획할 때 우리가 아까도 분석하셨다시피 데이터를 가지고 부산 시청에서 했는데 이제는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마음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을 네. 갈 수는 있죠. 데모그래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라이프 네. 스타일로는 나눌 수가 나눌 있어요. 수 있죠. 라이프 스타일로 국경에 상관없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향유하는 사람들에게 먹힐 수 있는 거. 그쵸. K-팝이 그걸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정말 오래된 단어지만 요즘 계속 생각나는 게 글로컬 생각나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로컬 브랜드들이 나와서 그걸 아예 그냥 쭉 더 진취적으로 나아갔으면 진취적으로.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부산이 어떤 저희 친구들이 혹은 친구들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고민이에요. 이제 막 사실 그러니까 문제 의식은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서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 지금도 부산 금지요. 어허. 왜 너무 브랜딩 얘기인데 우리 부산에 부산 이대로 중가 약간 이런 대단 같아가지고. 왜냐면 부산도 브랜딩해야 되니까. 아 맞아요. 예, 부산도 브랜딩 해요. 부산 다이나믹 브랜딩은- 부산. 사실 부산 안 브랜딩 남기고 있으니까. 부산 브랜딩하면 얘기하거든요. 도시 브랜드 포틀랜드 되게 중요한데 잘 봐요. 네.
우리 그래서 아까 사실 그 얘기를 한 건데. 음식점하고 이렇게 여행하면은 오사카 떠올라요. 패션의 런던 떠올라요. 그리고 한국에서 뺏긴 게 바다 하면은 제주도를 사람들 선택해요. 그거 나가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런던하고 가봐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런던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부산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떠올렸을 때 정교한 브랜딩이 없어요. 네. 없어. 자갈치. 그러니까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부산의 경쟁력이 상실되는 게 나는 관광 콘텐츠로서 부산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산도 브랜드인데 네.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사실 포틀랜드를 꺼냈던 게 거기에서 부산 브랜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이랬는데 제가 얘기 꺼내기에 제가 꺼냈어요. 그럼 이 브랜드 관점에서 네. 부산을 바라보면 나도 되게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대단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떠오르는 게 없다. 우리는. 구구절절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많고 어. 놓친 게 너무 많고 그 안에서 좀 덜어낼 것들 덜어내고 진짜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가도 제일 먼저 죽는 사람 혹은 제일 먼저 어필하는 사람 1라인, 2라인, 3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다 1라인, 2라인, 3라인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때 아무튼 우리 네, 탈정제를 만들어낸 것처럼 네. 부산국제영화제도 사실은 브랜드잖아요. 네. 근데 그 브랜드가 된 게 난 너무 재밌었던 게 그때 네. 말씀드렸다시피 난 되게 놀란 게 부산이 원래 영화의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죠. 그냥 개연성이 없는데 그냥 갑자기 이해를 했어. 맞아요. 이해를 했어. 귀여워. 이게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의 김홍기 대표님 그 얘기했거든요. 브랜드가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 그게 전통이 된대요. 브랜드 트레디션이 맞아요. 되는 오래 거죠. 오래 그 버티는 오래 하면은 우리가 네. 이제 명품 브랜드를 쓰는 브랜드 헤리티지, 브랜드 유산이라는 표현을 쓸 수 버티는 있는데. 거지. 예. 그래서 그분이 제가 어디서 팟캐스트 들은 것 같은데 뭐 지역들 뭐 브랜드 뭐 페스티벌 브랜드 만들 때 무조건 창녕은 뭐 마늘이고 뭐 의성도 마늘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로컬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수 있고. 그냥 전통을 만들어라. 그리고 얘기하는데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례로 들면서 난 속으로 오 그랬어? 오, 부산이 원래 영화의 도시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브랜드가 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좋다. 그냥 같은 일을 꾸준히 반복하면은 브랜드로서 이게 전통을 만들 수 있고 사람들에게 나쁘지 인정받을 않네요.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알맹이를 잡아내는 방식이 굉장히 하고 싶은 게 많은 게 느껴져요. 가진 재능도 너무 많아서 그 외에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약간 빼야 이도저도 아닌 느낌의 무언가가 되는 느낌? 이렇게 얘기하면 혼나겠네. 아니 제가 네. 맨날 강의 시간에 이렇게 대표님들이 자꾸 이것저것 말 얘기하면은 네. 지난번에 저 그래서 공 10개 던져요. 네, 제가 네. 지금 연락. 공 10개 던져서 다 잡아보라고. 못 잡거든. 못 잡죠. 옛날에 이런 프레젠테이션 하셨던 분이 네. 있죠. TTL. 저도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하셨던. 네, 그 얘기 듣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공 하나 딱 던져서 잡는 거 보고 사람들은 10개 얘기 다 못 듣는다. 들으니까. 하나만 해라. 이거 말해요. 쿠팡, 롯데배송 하나. 한 번에 한 집. 그러니까 그걸 사실 좀 드러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어떻게 다가가겠다. 그게 만약에 관광이면 관광에만 집중을 하고 뒤에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고 뭔가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게 다 해야 되면 그러니까 인프라성 기업 아니 뭐 산업 뭐 이런 것들은 이후의 얘기고 좀 더 말랑말랑한 걸로 사람들을 모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부산이 이렇게 멋져. 산업도 사실 뒤에 보면 더 많아.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해주는 게 어떨까. 그냥 아직은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그 공 하나가 아직은 없는 것 같다는 느낌. 그 난 MPO들 봐도 사실 저도 국내이버스 강의 갔을 때도 그 얘기 했었는데 그냥 약간 이것도 메시지가 필요하다. 차별화된 브랜드가 그럼요. 가진 메시지가 필요한데 사실 네. 사람들이 다 봤을 때 다 그 비슷비슷해요. MPO 봤을 때 뭐 월드 비전, 그다음에 뭐 국내이버스 또 뭐 이런 것들이 차별화가 안 돼. 근데 사실 다들 좋은 일 하는 걸 알겠어. 그러니까 네.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건 다들 좋은 일 하는 곳. 그다음에 뭐 non-profit organization이니까 뭐 비영리 단체 다 알겠는데 사실 이분들도 어떻게 더 많은 후원을 받고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후원이 필요한데 사람들한테 이게 약간 뾰족함이 없지 않나.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얘기를 또 그렇게 하시고 있는 나한테 저 이거 차별화 있다. 얘기하면 내가 늘 드린 말씀이 잭 트로트의 차별화의 법칙에 보면 마케팅. 고객이 인지하는 차별화가 차별화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네가 백날 떠들어봤자 그거는 차별화 아니다. 그러니까 브랜딩 관점에서도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거죠. 예를 들면 차라리 모델이라도 뭐 되게 아예 봉사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나와서 진짜 전 여기만 해요. 저희 이 활동은 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무언가가 있던지 약간 그 모델 차별화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기도 하잖아요. 다들 들는데 헤비타트 네. 집 지어주는 네, 딱 네. 차별화되죠. 네. 집만 지어주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활동의 차별화나 아니면 어떤 그 메시지를 딜리버링 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장 손쉽게 왜냐하면 MPO들도 너무너무 바쁘시고 혼자서 진짜 많은 일들을 하시니까 그 중에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모델 선정 과정이나 이런 그 사람 되겠어? 뭐 이런 뒤에 너무 어려운 보편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약간 디스럽션 이렇게 절단을 빡 해버려가지고 네, 이 얘기 들은 건 사실 실제 사례에서 브랜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브랜드 메신저가 중요한 게 그쵸. 사실 제 와이프한테 제가 브랜딩 관련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내가 얘기를 하면 하나도 안 들어요. 일도 안 듣습니다. 아무리 좀 브랜드 메시지도 네. 메신저가 싫은 거예요. 네, 메신저가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브랜드 마케팅에서 안 들어요. 네, 근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브랜드가 나는 그거라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제품 말고 똑같은 메시지를 맞아요. 전달하지만 네. 브랜드가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지 않으면 약간 브랜드가 약간 내 와이프 입장에서 이 브랜드가 내 남편 같다. 그럼 얘가 아무리 기부를 하고 존을 해도 맞아요. 아예 그러니까 브랜딩이 나는 이런 과정들도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 메시지를 잘 딜리버리할 수 있게끔 메신저를 호감하게 만드는 거. 이게 브랜딩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술 다 똑같은데 모델이 다 다르고 네. 그쵸. 물도 다 다르고 네. 그런 그쵸. 것도 사실 패키지가 다르다고 해서 티도 별로 안 나요. 물이 투명해야 되니까 저 띠지만 들어가 있는데 그런 차별화 전략에서 무엇을 가져갈 것인지가 사실 제일 그쵸 말이 쉽죠. 아니 근데 진짜 물의 시장이 브랜딩의 격전인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물과 술. 물을 어떻게 차별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술은 또 술은 그럴 수 그렇게라도 있어요. 맛이라도 향을 할 수 있는데 물에다 향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에 뭐 제조 과정에서 뭐 하고 다르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백두산 가고 한라산 가고 좋은 데서 좋은 물을 가져온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걸 또 딜리버링하는 메신저가 다 다르잖아요. 어쩔 땐 남자였다가 어쩔 땐 여성이었다가 그건 타겟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야, 이 물은 좀 더 여성이 마셨으면 좋겠어. 그럼 남자애가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여자 모델이 갈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선택의 문제인 것이고 그쵸 뭐 그런 게 아 너무 좋다. 나는 이제 네, 브랜딩 진짜. 사람들 할 때 그 네. 얘기 해줘야 되겠다. 네. 브랜딩을 배우고 싶으면 물 생수 시장을 봐라. 네. 저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뭐가 다르다. 어. 물 맛도 모르겠는데 서로 진짜 그래요. 근데 진짜 맛을 달라요. 맛도 알다시피 사실 소비자들이 코카콜라하고 이 유명한 실험이잖아요.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가 눈 가리고 먹이면은 네. 모른대요. 40% 제로랑 정도. 콜라도 그냥 콜라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브랜드를 마시는 거기 때문에 물 시장이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아무튼 저희가 대충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 좀 어느덧 다들 걱정하셨는데 분량 다 뽑아내고 이게 다 제 역량입니다. 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브랜딩. 네, 없는 얘기 다 쓰고. 끝까지 세대당에만. 아, 그러니까 일부러 보여주는 거야. 아, 브랜딩은 이런 거더라고. 그래서 일단 초지일관. 네. 초질관, 맞아요. 초질관. 같은 네. 메시지를 시종예. 반복적으로. 시종에 그래서 버티자. 전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광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는 네.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매체사가 그렇게. 자, 이제 그럼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네, 그럼 이제 즐거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뭔가 해소했습니다. 네. 한마디씩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네.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항상 브랜딩 잘 하시고 네. 네, 브랜딩을 위해서 좀 더 애써 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긴 시간, 장시간 수고해 주셨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